안녕하세요, 장인택입니다. 닫혀있어.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S580 마이바흐 요거 타고 왔는데요, 요거 나온 지는 좀 된 차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시승해 본 데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이거 있으면은 한번 시승해 볼게 해가지고 가져오기는 했는데, 승차감 왕입니다. 승차감 왕. 미디어 오토. 마이바흐는 원래 벤츠의 고급 버전 회사였어요. 1920, 30년대가 황금기였고요. 그때부터 벤츠를 가져다가 더 고급스럽게 만들던 마이바흐, 이게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던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941년도부터는 이걸 안 하고 엔진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 만에 2002년도에 다시 S클래스를 가져다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마이바흐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0년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선 다 이렇게 정리되는 듯 했는데, 이제 브랜드만 살아남아서 S클래스의 최고급 버전으로 마이바흐가 다시 이제 날개를 펴고 쫙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승차감 진짜 좋아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S580이 2억 원이 약간 넘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길이를 18cm 늘려서 만든 S클래스 마이바흐거든요. S580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길이만 18cm 늘리고 안에를 좀 더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한 6천만 원 요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2억 6,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투톤 컬러로 이렇게 칠을 했기 때문에 이 투톤 컬러로 칠하는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그마치 추가 금액이 2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2억 8천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이거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띠릭띠릭. 요게 S클래스 롱휠 베이스보다 18cm를 늘린 겁니다. 요 길이, 휠 베이스도 18cm 늘리고 전체 길이도 18cm가 늘어났어요. 근데 요 안에 실내 공간의 이 다리 공간, 여기는 12cm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cm는 어디 갔냐? 나머지 6cm는 이 뒷좌석을 뒤로 눕히는 장치, 요 눕히는 공간으로 6cm 빠지고 다리 공간으로 12cm, 이렇게 설계가 된 차예요. 그리고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요 장치가 추가가 됐죠. S클래스 마이바흐는 8기통과 12기통 요 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12기통은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에는 8기통 모델만 들어옵니다. 이 8기통은 V8 4리터 S580에 들어간 거랑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503마력에 토크가 71.4, 그리고 시속 100km까지는 4.8초 만에 가속이 되는데, 요 똑같은 엔진으로 S클래스 580 롱길 베이스 요거는 4.4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지고 길어지고 뭐 이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0.4초 손해를 본 거죠. 그래도 뭐 4.8초도 뭐 이렇게 큰 차가 4.8초 만에 그것도 굉장한 거죠. 마이바흐는 세계 최고의 차답게 유럽 귀족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S클래스 겉을 진짜 유럽 귀족들의 차처럼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 대표적인 디테일이 이겁니다. 후드 가운데 있는 크롬 도금. 이게 그냥 장식으로만 넣은 게 아니라, 예전 1920, 30년대의 마이바흐 요때 시절에는 차들이 다 롱후드였습니다. 더 긴 보닛을 갖고 있는 차가 더 큰 엔진이 들어가 있던 이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닛이 길게 되니까 이 긴 보닛이 이렇게 보닛이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보닛이 이렇게 안 열리고 다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처럼 열려면 가운데 경첩이 있어야 됐죠. 가운데 경첩이 크롬 도금 같은 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차들은 보닛이 앞으로 길게 빠져 있고 가운데 크롬 도금 같은 게 이렇게 있었던 요 디테일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롱후드 차, 본닛이 긴 차 앞에는 아주 장중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 장중한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픽을 넣으면은 그릴이 더 커 보입니다. 더. 그리고 이 밑에도 크롬 도금으로 이렇게 잔뜩 장식을 했는데, 12기통 모델은 이것까지도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8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헤드램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S클래스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같이 쓴 거고요. 그리고 이 투톤 컬러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투톤 컬러를 잘 보시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칠 경계가 없어야지 진짜 투톤 컬러예요. 이게 원래는 검은색으로 나오는 차인데 흰색으로 투톤을 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칠 경계 부분을
물사포질까지 막 해가지고 7경계 부분을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클리어 도색을 투명 페인트를 한 2번 정도 올려야지 이렇게 매끈하게 칠해집니다. 랩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칠을 잘못하거나 나와서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가짜 마이바흐예요. 진짜 마이바흐는 칠 경계가 눈 감고 이렇게 하면 그냥 원톤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유리창을 감싸는 요 크롬 도금, 요 크롬 도금도 마이바흐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디테일인데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유리창을 멋을 낸 거예요. 그리고 S클래스를 뒤를 늘리면서 여기 오페라 글라스를 넣은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S클래스는 유리창이 전체가 다 열리고 요 뒤는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는 C필러였는데 C필러 요 팬더에다가 유리창을 하나 더 넣었어요.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걸 팬더 글라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뒤 팬더에 붙어 있는 유리창이기 때문에 팬더 글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페라 글라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안에 앉았을 때 요렇게 하면은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바깥을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밖에서 제 얼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요게 오페라 글라스입니다. 예전에 귀족들이 다니던 시절의 오페라 극장, 귀족들은 요 옆쪽에 있는 VIP룸, 귀족들 룸에 가서 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귀족들의 관람석은 요만한 창으로만 보는 거였어요. 밖에서 어떤 귀족이 왔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안에서 오페라는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오페라 글라스. 준중형 세단인데 나는 좀 더 큰 차야, 나는 좀 더 고급스러워. 이래서 억지로 오페라 글라스 같은 거를 넣는 디테일들도 있긴 합니다. K3 같은 거, 오페라 글라스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많은 세단들이 오페라 글라스가 있고 없고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요. 있으면은 좀 더 고급차고 뒷좌석이 좀 더 넓은 차, 이런 인식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 휠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요거 쟁반휠인데 이 휠이 상당히 비싼 휠이에요. 그냥 이렇게 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휠보다 이게 비싼 휠입니다. 이렇게 핀 타입으로 되어 있는 S클래스 같은 데에 들어가는 그 휠은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서 만든 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드려서 만든 겁니다. 단조 휠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하고 좀 더 강성도 좋고 더 튼튼하고 뭐,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게 더 비싼 휠이에요. 그래서 이 비싸 보이는 휠을 이 마이바흐에 이렇게 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요 밑에 부분에 크롬 도금 이렇게 발라놨다.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 마이바흐 요거 붙은 거, 뭐 요거밖에 없어요. 실내는 S클래스랑 똑같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요 베개에 마이바흐 엠블렘 붙어 있는 베개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가 마이바흐지, 기본적으로 S클래스의 그냥 고급 버전, S클래스 골드 요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뭐 차별화된 장치가 뭐가 더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앞좌석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대로부터 해보면은요, 제가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편안하게 하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이 정도. 와, 어휴, 널찍합니다. 안에서 닫을 때는 이렇게. 이 다리 공간이 S클래스 롱휠 베이스보다 12cm가 더 긴데, 어우, S클래스 롱휠 베이스도 상당히 큰 차거든요. 근데, 야, 좋긴 좋네요. 근데 이렇게 넓기만 한 게 아니고 뒷좌석이 이렇게 막 눕혀지기도 하고, 발을 이렇게 올리면은 발을 올리고 편하게 릴렉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 이런 거 다 되고, 또 뭐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되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햇빛 가리개 뭐 이런 거 다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는 거, 여기도 여는 것도 다 여기 스위치가 다 있습니다. 열리진 않고요, 이렇게 커튼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되고요. 다 LED 등인데, LED 실내 등이 밝은 백색이 아니고 약간 누런색 등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은은한 분위기를 내주더라고요. 자, 근데 이쪽 자리보다는 이제 이쪽 자리가 조금 더 좋은 게, 이렇게 올라오고 발받침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키가 174거든요 이렇게 해도 다리가 여기 안 닿을 정도로 아주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큰 180이 넘는 분들도 여유 있게 이렇게 릴렉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요 컴포트라는 걸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이제 마사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마사지에 등 릴렉싱 온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볼까요? 웨이브 마사지, 타이 마사지 그런 건 없나요? 메뉴.
타이 마사지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거의 제일 센 것 같은데 고양이 마사지 수준이에요. 고양이가 딱 와가지고 이런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 좀 바디 프렌드처럼 좀 세게 막 딱딱딱 때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바디 프렌드 마사지기 한번 보세요. 예, 한 1년 정도 쓰시면은요 여기 가죽이 다 어디 늘어나고 뭐 해가지고 새 거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좀 늘어나 있고 어딘 처져 있고 막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자동차 1년 탔는데 마사지 했다고 막 시트가 어디는 막 늘어지고 어디는 막 하고 막 해서 낡은 티가 나고 그러면은 요것도 용납 못 하실 거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렇게 센 안마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죽이 많이 늘어날까봐 뭐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트렁크 봐야지. 트렁크 출발하기 전에 트렁크만 잠깐 보시면은 트렁크는 뭐 S클래스 580이랑 똑같아요. 그냥 요 정도 넓이, 아주 넓지 않은 넓이에 여기에 뭐 냉장고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은 저 뒤가 좀 불룩해지기는 하는데 지금 요 시승차에는 냉장고 옵션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S580이랑 그냥 뭐 이렇게 넓이는 비슷합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의 트렁크 넓이에요. 이제 승차감이 정말 좋아. 띠릭띠릭. 좋네요. 이거 스피커가 몇 개나 있길래 이렇게 소리가 찰지게 들어오냐. 그 촉촉하게 들어오면서 그 누님 목소리도 이렇게 막 감겨. 막 이렇게 막 과장된 사운드도 아니고 뭔가 에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촉촉합니다. 이렇게 사운드는 촉촉하게. 이쯤에서 여기서 대전 하이웨이 한번 가봐야죠. 와, 말이 안 나오네. 점이 퉁퉁 오는데 콘서트장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와, 그냥 발 쪽에서 이렇게 진동이 퉁퉁 오는데 뭉클합니다. 띠릭띠릭. 이 S클래스 마이바흐, 이 마이바흐의 엄청난 승차감을 눈으로 보여줄 4명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짠짜잔. 짜자자잔. 짠짜잔짠짠. 네, 앞으로 저희 승차감 테스트할 때 자주 등장해줄 친구들입니다. 거금 8,000원을 써서. 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마이바흐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가장 컴포트하다고 알려져 있는 마이바흐 모드로 가볼게요. 네, 저희가 매번 다니던 요 30km로 약간 우퉁불퉁한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골목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별로 이 친구들이 그냥 요 정도 그냥 하하하하 웃는 정도, 하하하하 요 정도 느낌으로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별로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딱딱한 걸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 몸으로는 조금 더 딱딱해졌다. 근데 뭐 딱딱해졌다고 해도 뭐 이렇게 막 스포츠카처럼 딱딱해진 게 아니고 제네시스 G80 정도, 요 정도거든요. 몸으로는 이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해진 게 느껴지는데 얘네들은 계속 그냥 웃고 있는데 이게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띠릭띠릭. 하여튼 마이바흐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으면서 롤도 좀 있죠. 롤도 좀 이렇게 아주 점잖게 쓱쓱 이렇게 노신사가 막 쓱쓱 스키를 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나마 좀 덜 기울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S클래스고 좀 큰 차고 서스펜션 댐핑 스트로크도 좀 있는 차다 보니까 조금씩 롤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롤이 있고 뭐 이걸 떠나서 일단 운전대 돌리는 거대로 정확하게 차가 앞을 싹싹 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차 움직임이 좋은 거는 인상적이네요. 핸들링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정확하게. 약간 좀 서스펜션을 인위적으로 좀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준다,
도로의 굴곡을 말랑말랑한 고무가 이렇게 충격을 다 흡수해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좋은 승차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바구니 같은 걸 들고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충격 흡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만들어주는 승차감 느낌이 듭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은 여기서 좀 뭐 서스펜션 딱딱하게 해줬다가 부드럽게 해줬다가 막 이런 것들, 차체를 높여줬다가 낮춰줬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인위적인 조작들이 막 순간적으로 되면서 뭔가 계란 바구니처럼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몰다가 갑자기 뒤에서 테러범이 막 쫓아오면은 그래 가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 네. 테러범이 막 쫓아오면 막 이래야지. 테러범이 막 쫓아다 저쪽에서 막 총을 쏴 그러면 막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그 정도의 기동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핸들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컴포트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금 60km로 가는데 그냥 있잖아요. 지금 이제 4차선에서 유턴을 할 건데 이게 길이가 5.4m. 근데 유턴이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뒷바퀴가 상당히 많이 꺾이거든요. 뒷바퀴가 이거 10도 꺾이는 것 같은데 4개 차선을 물고 유턴을 했을 때 상당히 적게 도는구나. 말도 안 되게 이만큼 남기고 돕니다. 4차선에서도 유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차감의 끝판왕이네요. 여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었구나. 이게 궁극의 승차감이구나. 과속방지 턱을 무슨 과속방지 턱이 아니고 그냥 과속방지 턱에 도로에 이렇게 약간 무늬만 있는 과속방지 턱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 없는 느낌이에요. 무늬만 있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과속방지 턱이 되게 낮네.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의 끝판왕이 이거군요. 저희가 4명이 타고 있고 또 트렁크에 촬영 장비가 조금 더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아마 혼자 탔을 때보다 한 300kg 정도는 더 나갈 겁니다. 저는 한 5초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몇 초? 5초 14입니다. 5초 14. 몇 미터? 36.2. 36.2m. 제동 자세가 S클래스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세팅을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팅이 정말 좋아요. 세팅이 과하지도 않고 허술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편안한데 단단하고 그리고 뭔가 느긋한 것 같은데 뭔가 민첩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적당하게 딱 조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 제동 느낌도 민첩하게 쓰는 듯 하면서 편안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급제동할 때 안전벨트도 조금 조여지기도 했는데 뒷좌석에서는 뒤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뒤에서 추돌하는 거를 조금 목 상해를 좀 방지해 준다 그러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S클래스는 56, 57이 나오는구나. 처음 봤어요. 맨날 여기서 저희가 할 때 좀 소음이 좀 조용하다 그러면 59dB, 조금 시끄럽다 그러면 62dB 이거였는데 57, 56이 나오는구나. 이거 고장난 거 아니지? 56, 57이 나오네요. 근데 저희 귀로 듣기에도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56, 57도 나오는구나. 오렌지 커스텀 갔다 온 거 아니겠죠? 거기 갔다 와도 한 1dB 줄더라고. 네. 근데 1dB이 되게 큰 거예요. 1dB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서는 흡음재 자동차 회사 단가로는 거의 몇십만 원어치 더 써야지 1dB 줄어요. 1dB 줄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운전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네. 운전대 잡으라는 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전식이죠. 여기 이제 전류가 통하게 하고 손만 대면은 운전대 다시 잡고 있는 걸로. 잘하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잡으라 그래도 안 잡아볼게요. 잡으라 그래도 안 잡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계속 잡으라고 지금 워닝이 나옵니다. 자꾸 빨간 장갑 아저씨가 자꾸 나와요. 네, 또 빨간 장갑 아저씨가 나와서 왜 안 잡냐. 네, 그 다음에 지금 경고를 한번 주고요. 네, 또 경고 한번 주고. 자, 경고를 한번 계속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차가 이 운전자가 이게 미쳤나, 이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계속 지금 경고음을 주면서 운전대를 잡으라고 빨간 장갑 아저씨를 계속 비상정지가 작동됨. 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더더더덕 하면서 비상정지를 해버렸습니다. 차가. 네, 차가 비상정지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상등까지 켜주면은 100점일 텐데 비상등은 안 켜주네요. 네, 비상등까지 들어왔으면은 100점일 텐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차를 멈춰주기는 했는데 비상등까지 켜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S클래스 마이바흐 S580 마이바흐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2억 6천의 가치는 있긴 하네요. 어떤 차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승차감, 이 탁월한 승차감 좋다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장치들이 다 여러 가지 아주 비정상적인 조건에서도 얘가 똑똑하게 뭔가를 다 방지해주는 그런 로직들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아주 변태적으로 작동을 해도 차가 그러면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하지마, 그러면서 잘 말을 안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믿음직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뭔가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답답하지도 않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안전장치 같은 거, 안전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차입니다. 네, 테러범이 쫓아올 때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엔진 파워도 좋고, 이거는 진짜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세단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시승을 해본 느낌이에요. 그냥 제일 좋은 차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모로 깨닫게 해줬던 시승이었습니다. S클래스 마이바흐 시승 느낌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만든 세단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누가요? 누구야? 형님, 이제 바짝 차려야 됩니다.